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좀 요약을 해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계좌를 맡았던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였다고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1차 작전 이후에도 이 씨에게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주문을 낼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사실도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현재 보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도이치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허위사실 유포예요. 이게 왜 허위사실인지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김건희 여사는 이 씨 주가 조작범 주범인 이 씨에게 계좌의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 이 씨가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 나는 모른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 27일 공판에서 말이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변호인이 뭔가를 공개를 했어요. 녹취록을. 김건희 여사와 신한투자증권 담당 직원 사이에 2010년 1월 12일자 통화 녹취록. 이게 공개가 된 겁니다. 여보세요? 네, 이사님. 땡땡땡입니다. 지금 2,375원이고요. 아래 위로 1,000주씩 걸려있고 지금 시가가 2,350원, 고가가 2,385원, 저가가 2,31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 2,400원까지 급하게 하지는 않고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 보낼게요. 이게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간의 2010년 1월 12일 통화 녹취록입니다. 김건희가 네, 그러시죠. 지시를 내렸어요. 1월 12일에 말이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자, 녹취록을 공개한 뒤 변호인은 증인이었던 주가 조작 선수 이 씨에게 1월 12일부터 김건희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문을 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이 주가 조작 이 씨는 선수는 1월 12일은 제가 안 했고 13일부터 제가 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1월 12일에 산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김건희가 직접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라고 한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는 김건희 여사의 신한증권 투자 계좌 내역을 공개한 바 있어요. 계좌를 깐 적이 있죠. 찔끔 깠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드러난 것들이 있죠. 이 계좌 내역을 보면 김건희 여사 계좌로 처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날이 바로 2010년 1월 12일이었어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1월 12일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 전체가 이 선수 이 씨가 주문한 거야. 김건희는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증권 계좌를 통으로 맡겼어. 돈 좀 불려주세요 라고 맡겼어. 근데 손실이 나서 4달 만에 손절했어요 라고 방금 윤석열이 얘기한 거 들으셨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버린 겁니다. 1월 12일은 이 씨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담당 직원과 통화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에요. 이날 김건희 여사가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5만 5천 주 3억 8천만 원어치를 김건희가 직접 지시해서 샀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범 이 씨에게 계좌를 위탁했을 뿐이고 이 씨가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 이렇게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자, 이건 뭡니까?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죄.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때 협박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검찰이 선거법 위반 이걸로 소환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죄가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주가 조작범 거래도 김건희가 컨펌했다.
5월 27일 법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다른 녹취록도 공개가 됐는데요. 2010년 1월 13일에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네, 이사님 저 땡땡땡입니다. 아, 맞네. 여사님이 아니라 이사님인 게 이 양반 도이치모터스 무슨 이사로 등록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님이라고 부르지? 잠깐만. 그러면은 내부 정보 이용으로 이거 죄질이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네? 그렇잖아. 나는 그러네? 그렇구나. 이사님이 맞네. 야, 이거 진짜. 자, 네, 이사님, 저 땡땡땡입니다. 신한증권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네네.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아, 전화 왔어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야? 선수 이씨 전화 왔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선수 이씨가 전화 왔냐? 왔다. 선수가 사라고 하더냐? 그러면 사라. 네, 천천히 사겠습니다. 이 녹취록이 법정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맞아떨어지냐면 선수 이씨한테 1월 12일부터 김건희 계좌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문을 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이 선수가 1월 12일은 내가 안 했다. 13일부터 내가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녹취록이 나온 거죠. 1월 12일에 3억 얼마너치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매수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김건희가 직접 샀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버린 거예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와버린 겁니다. 자, 1월 13일부터는 주가 조작 선수 이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거래를 했다. 1월 13일 역시 전화주문 자체는 거래를 위임받은 이씨가 했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은 김건희 여사였던 것이다.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거래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사실. 이건 선수 이씨의 다른 법정 증언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이 선수 이씨는 2010년 1월 초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를 만납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이 선수 이씨가 김건희를 만나기 한 달 전인 2009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을 시작한 상황이었다는 점이에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이제 그림이 쫙 맞춰집니다. 들어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워낙 거래 물량이 적어서 조금만 사도 가격이 쉽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떤 기관 투자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주식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권오수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 3명의 도이치모터스 기존 주주를 소개받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쩐주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이 쩐주로 김건희를 소개시켜줬다. 2010년 1월 초에 권오수 회장이 전화를 해서 학동사거리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전에 한두 번 본 적이 있어 따로 소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권오수는 그 자리에서 회사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는 그 얘기를 듣더니 그렇게 회사가 좋아지면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신한투자증권에 돈이 10억 정도 있는데 그걸로 주식을 사봐야겠다라면서 저한테 주문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한투자증권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씨가 주문을 내면 받아주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게 선수 이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에요. 소개를 받아요. 전주로서 소개를 받고 권오수 회장이 회사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주식 좀 사야겠네? 그리고 바로 전주로 참여를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신한투자증권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 선수 이 씨가 주문을 하면 받아줘라. 내가 하는 거 말고 이 사람도 주문을 하면 받아주세요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증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말이죠. 애초부터 선수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줄 사람 전주로 김건희를 만났습니다. 김건희는 이런저런 주식을 알아서 거래해 수익을 내달라는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라. 이걸로 이 씨한테 계좌를 맡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익을 내달라는 취지로 계좌를 맡긴 것이다. 도이치모터스도 선수 이 씨가 알아서 한 거다라는 발언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자, 검찰의 딜레마가 시작이 됩니다. 2010년 1월 12일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전화로 직접 낸 게 확인이 됐죠? 그런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첨부한 범죄 일람표를 보면 문제의 1월 12일자 거래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요. 범죄 일람표라는 걸 정리해서 실어놨어요. 자, 이런 거래는 통정매매, 물량소진 주문, 고가 매수, 종가 관여 주문이라고 해서 이건 주가 조작 범죄다라고 딱 규정 짓고 있는 범죄 일람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김건희는 이 씨가 다 한 거고 나는 몰랐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녹취록이 나오면서 1월 12일에 주문한 건 김건희가 직접 매수한 게 드러났잖아요. 1월 12일의 거래 내역 중에 51건이 범죄 일람표랑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젠 큰일 난 거죠. 김건희가 직접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걸 검찰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1월 12일에 거래한 게 김건희가 거래한 게 아니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김건희가 직접 샀네? 걸려든 겁니다. 완벽하게 걸려든 거예요. 자, 1월 13일 이것도 범죄 일람표의 31건 거래는 주가 조작이다라고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딱 실어놨는데 여기에도 김건희가 이 거래도 최종 승인했다는 녹취록이 나와버린 거죠. 자, 검찰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 아내를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과 스스로 작성한 범죄 일람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요, 공소장에는 오류가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어요. 따라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다. 공소장에 오류가 없어. 범죄 일람표는 틀리지 않았다. 그럼 뭘 해야 돼? 기소해야죠. 9개월 동안 소환조사도 못하고 기소 여부를 두고 결론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녹취록이 등장을 했으니 이제는 선택을 해야죠. 주가 조작범과 절연했다는 대통령 말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얘기는 1월 12일, 1월 13일 이거는 어느 계좌예요? 신한증권 계좌입니다. 근데 4달 정도 하고 DB증권 계좌로 옮겨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그래서 마치 이 씨랑 절연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또 나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녹취록이 나오는데요. 자, DB증권의 증권사 직원 간의 녹취록 2010년 6월 16일 이 녹취록이 나오는데 김건희가 저하고 이땡땡 씨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김건희가 DB증권으로 계좌를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옮기고 나서 DB증권 직원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4달 동안 하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윤석열, 거짓말로 대통령이 된 사람.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은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 DB증권으로 옮기고 나서도 이 선수 이 씨와 김건희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증거 녹취가 나와버린 겁니다. 김건희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1월부터 5월 20일까지 관리했어요. 선수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6억 원어치를 사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통화가 이루어진 6월 16일은 그로부터 거의 한 달 뒤예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과 절연을 하기 위해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겼는데 왜 다시 그 사람에게 바뀐 계좌 주문 권한을 줬을까? 자, 윤석열 김건희의 주장은 주가 조작범 이 씨한테 증권 계좌를 맡겼을 뿐이야. 나는 모른다. 이겁니다. 정리를 하면. 근데 이 주가 조작범 선수 이 씨의 도이치모터스 첫 매수 주문이 2010년 1월 12일이에요. 알고 봤더니 김건희가 직접 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1월 12일 매수 주문은 말이죠.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자, 윤석열은 4달 동안 신한증권 계좌를 맡겼는데 손해를 봐서 절연했다. 사실은 뭐냐? 신한증권에서 DB증권으로 계좌를 옮겼으나 여기서도 김건희는 주가 조작범 이 씨와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거래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도 녹취록이 나와버렸어요. 게임 끝. The end. 멀리 안 나간다. 감옥으로 가자. 이건 진짜 대형 폭발이 일어난 건데 생각보다 조용하네. 선거법 위반이 됐으면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다면 탄핵할 수 있죠. 기소는 못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는 없어요. 윤석열 조국 사태 첫날에 조국 낙마를 요구했다. 이것도 뉴스타파에서 나왔던 건데 박상기가 얘기합니다. 부부 일심동체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으로도
법무부 장관 하면 되느냐고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 몰아가기 할 때 후보 일심동체 아니냐. 지금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들었는데 이거 안 된다.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일심동체 같이 가자. 같이 갑시다.